미국 유명 보수 청년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 에버그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시카고에서 진행된 불법 체류자 단속 중 체포 대상자 1명이 숨지고 연방 요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강제로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빈 공터에 대규모 홈리스 캠프가 형성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베큐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유명 보수 청년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2살 대학생인데 아버지에게 범행을 자백한 뒤 이걸 전해들은 지인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유명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에게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만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2살 타일러 로빈슨입니다. 로빈슨은 현지 시간 지난 10일 유타주 한 대학에서 토론회에 참석 중이던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저격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빈슨은 이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범행 사실을 말했고 이걸 전해들은 지인이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A family member of Tyler Robinson reached out to a family friend who contacted the Washington County Sheriff's Office with information that Robinson had confessed to them or implied that he had committed the incident. 이번 사건은 로빈슨 혼자 벌인 짓으로 파악되는데 숲속에 버려진 소총도 수거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로빈슨이 조용하고 똑똑했으며 범죄 경력도 없지만 최근 몇 년간 정치에 과몰입하면서 커크를 비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In the conversation with another family member, Robinson mentioned Charlie Kirk was coming to UVU. They talked about why they didn't like him and the viewpoints that he had. 트럼프 대통령은 로빈슨이 사형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hope he was going to be found guilty, I would imagine, and I hope he gets the death penalty.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여야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성향이 다른 정치인에게 물리적 공격이 이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는 등 미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콜로라도 에버그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경찰은 16살 데스몬드 홀리의 사진을 공개하며 극단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은 지난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쯤 학교 안팎에서 발생했으며 부상 학생 중 1명은 중태, 나머지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총격범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시카고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 중 체포 대상자 1명이 숨지고 연방 요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오늘 오전 시카고 지역 단속 과정에서 한 남성이 저항하며 요원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요원이 총을 발사했고 남성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요원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숨진 남성의 신원을 실베리오 곤잘레스라고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민 단속에 나선 연방요원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콧 위너와 제시 아레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627 법안은 연방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요원들이 소속 기관과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진행한 이민 단속 작전에서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되는데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의 신분 노출이 보복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 국민 316명이 어제 오후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체포 구금된 지 8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먼저 김진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3분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공항을 떠난 지 15시간 만으로 체포돼 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전세기가 착륙하자 마스크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비행기 밖으로 하나둘 빠져나옵니다. 1등석에 탑승했던 임산부 1명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장기간 비행에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모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입국장에선 주변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밥 먹어야지, 따뜻한 밥. 한국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샤워해야죠. 이후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해 기다리던 가족들과 반갑게 상봉했습니다. 가족 봐서 많이 행복합니다. 가족이 제일 보고 싶었죠. 행복해요, 지금. 고생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거기 좀 많이 춥고 힘들긴 했는데 지금은 일단 한국에 와서 기쁜 마음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측은 근로자들이 일상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걸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되셨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하신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입국장엔 무장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이번에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0명은 무비자 여행 허가인 이스타를, 146명은 단기 사업과 관광 용도인 B1, B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한정혜 의원은 기업 등에서 받았다며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의 비자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170명, 전체의 54%가량이었고 146명은 단기 사업용 B1, 관광 목적의 B2 비자를 받아갔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 현장에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갔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비자의 성격을 둘러싼 한미 간 해석 차이가 구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용 비자에서는 설비라든지 시설 초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스타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서 움직인다는 게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우선 미국과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B1과 이스타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미국 각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인 비자 할당량 확보나 전용 비자의 신설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 기업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을 거라며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 Come on, get the right visa. Come on, just do the right process. Get the right visa, and if you're having problems getting the right visa, call me. I'll call Kristi Noem.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자 제도 개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각별하게 지시한 사안인 만큼 국무부 아닌 미국 내 다른 부서의 이야기는 무의미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테네시주 멤피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멤피스 시장과 테네시 주지사가 이를 지지한다고 언급하며 최근 워싱턴 DC의 치안이 강화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FBI 자료에 따르면 멤피스의 강력 범죄는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이며 일부 지역 지도자들은 과잉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스는 멤피스를 이민자 보호 도시 생츄어리 시티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은 이민단 속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LA 지역 골프장에 티타임을 대거 선점해 재판매해온 한인 형제가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부에나팍에 거주하는 41세 쌍둥이 형제 스티브와 테드 김을 탈세와 허위 세금 신고, 고의적 세금 미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형제는 LA를 포함한 전국 골프장에서 예약 개시와 동시에 수천 개의 티타임을 확보한 뒤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재판매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7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110만 달러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RI 기술자로 알려진 두 사람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탈세 혐의 한 건당 최대 징역 5년, 고의적 세금 미납은 1년, 허위 서류 작성은 3년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맨하탄 플레이스 인근 빈 공터에 대규모 홈리스 캠프가 형성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민간 소유지인 해당 부지에는 테니스장, 정원, 심지어 바베큐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전기시설 불법 사용과 화재, 안전 문제에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당국은 부지 소유주의 조치를 촉구하고 건물 안전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점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최근 한인타운은 개발붐 속에 건설 지원으로 공터가 늘면서 노숙자 캠프가 형성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피 소매 가격이 1997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8월 커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급등했습니다. 특히 소매용 커피가루 가격은 파운드당 8달러 87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산지 흉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쯤 펜실베니아주 카본 카운티의 한 공연장 인근 산악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본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헬기 조종사와 전력선을 점검 중이던 계약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연방당국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시카고 도심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침입하는 이른바 크래시 앤 그랩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새벽 5시쯤 노스 미시간 애비뉴에 위치한 루이비통 매장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단은 픽업 트럭으로 매장 정문을 들이받은 뒤 고가의 제품을 훔쳐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 중 한 대가 도심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범행과 무관한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7명을 체포하고 18만 달러,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회수했으며 현재 도주한 용의자 2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사냥꾼들이 몸 길이 12피트, 약 3.6m에 달하는 초대형 악어를 포획했습니다. 이번 포획은 악어 사냥 시즌을 맞아 허가를 받은 사냥꾼들이 미시시피 강 지류인 야주강에서 실시한 사냥에서 이뤄졌습니다. 첫 사냥에 나선 오브리 웨스터필드 씨는 무게 약 628파운드, 약 285kg에 달하는 괴물급 악어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I seen his foot, and his foot was bigger than my hand. I knew everybody was like, "Oh my God!" And then we seen his head, and when he seen his head, I was like, "Whoa!" 한편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등 미 남부주에서는 악어 개체수 조절과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악어 사냥 시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대미 투자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저희 취재 결과 대미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진 미국이 수익의 10%를, 원금 회수가 끝난 뒤부턴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미 투자 펀드의 규모는 3,500억 달러입니다. 이 투자금의 수익 배분 방식과 구체적인 투자처 등을 놓고 한미 양국은 줄다리기를 벌여왔는데 SBS 취재 결과 미국 측은 우리 측에 대출이나 보증 형태가 아닌 직접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투자처도 미국이 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 투자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 발생 수익의 10%를 미국이, 90%를 한국이 가져가고 원금 회수 이후부턴 미국이 90%, 우리가 10%를 가져가는 구조를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투자 원금 회수 전 양국이 50대 50으로, 원금 회수 후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기로 한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원금 회수 이후 1대 9라는 악조건은 똑같고 다만 회수 전까지 한국이 일본보단 다소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한국의 상황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우리가 수출입 은행 등을 통해 한 해 조달 가능한 금액이 200에서 30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문안과 또 그렇게 차이도 나지 않고 그 문안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가 그 문안 그대로 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런 문안으로는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서명하든지 아니면 관세 내든지란 한국 압박 발언은 대미 투자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금 가공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국산으로 위장하면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인데 이렇게 불법 수출한 금 제품만 2,8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태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귀금속 수출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한국산으로 표시된 금 제품들이 발견됐는데 확인해보니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산일 때는 최대 158%까지 관세가 붙지만 한국산이면 4월 이전까진 한미 FTA로 무관세였고 그 이후엔 10%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걸 노린 겁니다. 관세청은 이렇게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반지 같은 금 가공 제품 등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불법 수출한 금 제품이 2,839억 원어치입니다. 인접한 그 제조업 국가들이 사실 이제 수익에 수출을 할 때 이익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금 가공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에서 한 3%. 특히 올 들어 미, 중 두 나라가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우회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만든 뒤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택가리를 통해 원산지만 한국산으로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올 들어 30%가량 오른 점도 이런 우회 수출 급증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미국하고 거래하면서 한국의 지인이나 이런 부탁할 수 있는 사업자 통해서 우회 수출한 케이스.
미국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 수출 기업과 국가의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물품에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무역장벽 강화로 다른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우회 수출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재판부 설치는 국회의 입법사항, 쉽게 말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착각하지 말라고 사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를 정조준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란 취지로 언급한 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당장 민주당에선 내란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내란 특별재판부 대신 내란 전담재판부란 용어가 통용되는데 특별재판부는 기존 법원 시스템 밖에 따로 설치된다는 인상을 주는 만큼 전담재판부란 용어를 통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를 아직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언제든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멈추지 않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든다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당 지도부에 보고했는데 이 역시 사법부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대응과 관련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어제 7시간 넘게 열렸습니다. 이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수기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법 독립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전국 법원장 회의는 어젯밤 9시 20분쯤까지 7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했는데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장들도 어제 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에는 폭넓은 논의와 수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식 의제엔 없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걸로 풀이됩니다. 또 큰 폭의 대법관 증언안, 법관 평가제도와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등 3개 의제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라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3년 반 만에 회의를 소집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공개 개회사에서 사법부의 참여 없이 개혁 방안이 추진되는 데 우려를 표했고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장 회의 내용을 참고해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기술의 진화로 K-팝 무대가 현실을 넘어 가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캐릭터가 무대에 오르는 버추얼 아이돌은 이제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오디션 현장을 하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의 한 공연장.
무대 위 참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AI가 실시간으로 구현한 가상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참가자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AI 아바타를 통해 심사를 받는 특별한 오디션이 진행됐습니다. K-팝 아이돌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가상 세계관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세계관을 이 오디션의 합격자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고 그 세계관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관 안에서 컨셉에서 AI나 이런 모션 캡처나 이런 기술에 적응을 해야죠. 현재 K-팝 시장에서는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아이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는 현실 멤버와 가상 멤버가 함께 활동하고 있고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는 음악방송 1위는 물론 글로벌 팬덤도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세계관, 그리고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무대는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테크화시켜서 엔터테크라 표현하고 그 엔터테크라는 곳에 AI를 또 붙여서 AI 엔터테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이겨내고 진짜 인간의 장점과 가상의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글로벌 팬들의 반응은 호기심과 기대가 큽니다. 특히 버추얼 아이돌 노래를 커버 댄스 팀들이 무대에서 선보이거나 실제 대회에서 안무가 활용되는 등 이미 팬덤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I just thought it was very interesting to see how technology was kind of being implemented into the idol space. A lot of K-pop cover dancers here have covered KDA, have covered MAVE.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아이돌과 팬을 이어주는 직접적인 교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It's hard when it's digitally. I do think because it's a screen and you're kind of communicating through like a certain barrier, trying to connect with fans rather than just through like the music program. 이제는 가상 아티스트가 무대에 서고 월드 투어까지 펼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기술과 K-팝의 만남이 전 세계 팬들에게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내일 메릴랜드 콜롬비아시의 하워드 고등학교에서 제47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30대 한인이 방화 사건으로부터 생명을 구해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실은 지난 2022년 5월 7일 밤 전철 안에서 한 남성이 온몸에 불이 붙고 비명을 지르자 케네스 황 씨와 친구 조나단 레이바 씨가 이를 구했다며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피해자가 살았으며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웃 헤어 클리닉이 오는 17일 사회복지 혜택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LA 카운티 사회복지국과 함께 의료 접근성 부족과 식량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디칼과 푸드 스탬프, 카록스 등 복지 프로그램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노인들의 은퇴 계좌를 노린 신종 금융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검찰은 사기범들이 노인들에게 해킹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며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 고객 지원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며 연락처를 전송한 후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해 계좌의 돈을 훔쳐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한인 물리치료사가 성폭행과 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페어팩스 경찰국은 30대 최모 씨가 지난 8일 이노바 페어팩스 외래 재활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도주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지난 2018년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형외과와 척추치료를 해왔다며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 중입니다. 내일 콜롬비아시의 하워드 고교에서 제47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메릴랜드 한인회는 뿌리와 날개, 창공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여러 세대와 타인종을 아우르는 한류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니어 라인 댄스와 장기자랑, 어린이 사생대회, K-팝, 태권도 시범, 전통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복 포토존과 K-뷰티 등 체험존과 푸드트럭 등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